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해야 될 분은 바로 위헌정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마자 바로 이 위헌정당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헌정당은 뭐냐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통진당 사례가 있었죠. 통진당 사례 때 보면 결국 통진당이 아로라는 혁명 조직을 동원해서 이 민족 기본 질서를 해쳤다라는 의미에서 통진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꽃놀이패를 진 거죠. 뭐 해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한번 계속 흔들면 뭐 이게 요술방망이처럼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국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논거가 뭐냐? 예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당 전체를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국민과 함께 맡겠다고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됐구나 이제 생각했다. 한동훈 대표가 잠을 자게 해줬다. 계엄 발표하자마자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 안심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엄을 불법 계엄을 위헌한 불법 계엄을 막았던 사람을 당에서 제명했다라고 하면 이 방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불법 계엄을 막은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결국 굳어지고 이게 사실화된 거죠. 즉 그런 사람을 한동훈 전 대표와 거기에 동참했던 의원들을 잇따라 제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원권 탈당 권유를 하면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내린 그 결정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당 대표를 자유의지, 즉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합이다.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히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딱 북한의 수령론과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거 누리려면 탈당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정당은요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 아래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당대표를 비판하고 당 소속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명시키면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없다. 즉 당의 대표는 정말 자유의지의 총합이었기 때문에 비판조차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 되면 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한 이유가 가족들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본인이 쓴 건 확인이 안 됐다. 근데 가족이 쓴 거는 확인됐는데 그걸 왜 당대표인 당신이 관리 못했냐. 그래서 당신 제명이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연좌제입니다. 우리 연좌제는요 이미 헌법에 없어졌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어졌습니다. 국가원수를 옛날에 모독하면요 박정희 정부 때는 처벌당했어요. 그래서 막 술 먹다가도 조용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어졌는데 이제 대표 모독죄가 생긴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좌제가 부활했습니다. 즉 당대표는 만약에 아내나 뭐 자식이 잘못해도 책임져야 된다. 연좌제가 부활됐어요. 이걸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거 하고 당에 지금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거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국 내란에 동조한 정당, 내란을 막은 사람을 제명하는 정당,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입틀막 정당, 그 다음에 연좌제를 부활시킨 정당. 이런 정당이 되면 이런 정당을 과연 우리 헌법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한 정당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만약 민주당이 딱 물고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야 위원정당 저거 해 라고 해서 공세를 벌여오고 그러면 선거에서 이거를 전면화시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반박할 건가요? 뭐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무지막지한 지금 일을 벌인 겁니다. 결국 이게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위원정당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 기소가 돼 있는 거가 유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쓴 돈을. 그것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위원정당 제소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정당.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뭐 내부에서 당원권 정지 3년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근데 3년이나 제명이나 똑같잖아요. 3년 해보면 어차피 질질끌질하기 3년이면 이미 총선 출마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각에 들린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가 이 지방선거 지더라도 절대 대표직 안 내놓는다. 끝까지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당이 쪼그라들고 완전히 다음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3의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의 길. 보수의 제3의 길이 뭐야?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상식적인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맨날 언제 했냐, 산업화를 누가 했냐 이거 따질 때 이미 세상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주가가 5,100포인트 넘어섰잖아요. 1,000포인트. 지금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 때문인데 여기 뭐 때문입니까? 결국 AI 들어가는 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HBM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AI가 모든 환경에 지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자리가 지금 없어질지 몰라요. AI 때문에. 이미 법조계, 전문가들, 직종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그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의료를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좌파는요. 지금 민주당은 이 민노총에 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지금 오늘 법도 통과시키는데 주 52시간을 뺀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이 두 회사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어떤 부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 이게 새로운 보수정당이 아닐까요? 새로운 길을 가는 보수정당이 아닐까요? 지금 장동혁 보수정당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바로 새로운 길, 새로운 어떤 보수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어가야 될 길, 이런 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총선, 대선 때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즉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걸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제명은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